전별 작가 이철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이제 기후변화 시리즈의 이제 오렌지 스컬. 딱 보면 이제 오렌지색으로 알 수 있죠. 사실 오렌지처럼 이제 동그랗진 않아도 사람들이 보자마자 이번 작품은 오렌지네 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2017년도에 작업을 했고요. 요거 작업할 때 과정 사진을 좀 많이 찍어놨어요. 근데 제가 전묘화 작업을 하면서 이 얘기를 꽤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품을 완성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작품을 이제 좀 가만히 못 두거든요. 전묘화라는 게 이제 공간을 좀 띄워서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빈 공간이 있고 이제 점으로 이 작품을 구현해냈구나라는 걸 좀 줘야 되는데 제 욕심 때문에 그 공간을 다 꽉꽉 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작품은 저한테 여러 명이 얘기를 했는데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작업하는 걸 계속 봤는데 이게 미완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그리고 싶은 주제도 많고 이제 그리고 싶은 이제 그 오브젝트도 되게 많은데 가장 해보고 싶지만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 미완성 작품을 완성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이제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점은 뭐냐면 누가 봐도 전묘화거든요. 누가 봐도 전묘화. 근데 제 작품의 단점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시회 오면은 전묘화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제가 스스로도 아쉬운 점이 너무 타이트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원화를 보시면 이마 쪽은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는 전묘화구나. 이제 노란색의 점이랑 그 오렌지색의 점이 좀 섞여 있고요. 약간 결도 남아 있어요. 이마의 결이 약간 이제 생겼거든요. 작업하다 보니까 모든 점이 똑 떨어지게 작업을 하진 않거든요. 약간 스치듯이 작업하는 점도 있어서 이거 보시면 가까이서 보면 아실 건데 근데 이런 작품은 대부분의 작품은 제가 이제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냥 해골이네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되게 타이트하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작업을 그만두기 전에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미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게 보통 몇 달을 가요, 또. 얘도 되게 어렵게 그만뒀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렌지 작업은 그렇게 나왔고요. 되게 힘들게, 모든 작업이 그렇지만 되게 힘들게 펜을 놨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아보카도 영상 찍을 때, 오렌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후변화랑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없었다, 그 당시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PD님이 촬영하시기 전에 저한테 뉴스를 하나 공유해 주셨는데 되게 최근 뉴스예요. 최근 뉴스인데, 일본에서 이제 오렌지 주스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5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오렌지 수확량이 줄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수확하는 국가가 브라질이고 미국인데 두 국가 모두 특히 브라질이 기후변화랑 오렌지 나무가 질병에 의해서 많이 피해를 입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오렌지 수확량이 확 줄어서 오렌지 주스가 이제 원액 가격이 2배가 올랐고 이제 수지가 안 맞고 이제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오렌지 주스는 있는 것까지만 팔고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랑 관련해서 이제 좀 길게 얘기한 프로그램도 이제 PD님이 공유해 주셔서 봤더니 이제 앞으로 배랑 사과도 사과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배랑 사과도 영향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이런 뉴스를 한 10분을 할애한 그런 프로그램을 또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되게 제가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기후변화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영역과 상세한 부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한 거는 사람에 해당되는 질병은 아니고 이 나무들한테 해당되는 질병이에요. 근데 제가 속해 있는 그 기후변화 프로젝트, Climate Reality 프로젝트에서도 질병 교육을 또 따로 하거든요. 질병은 기온이 높을수록 바이러스랑 균들이 쉽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후변화가 생겨서 이제 온난화가 일어날수록 이제 이 질병이 유행하는 지역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댕기열 같은 게 예전에는 아프리카 지역에만 되게 많았다가 제가 이거 처음 교육받을 때, 그러니까 2014년 남아공에서 교육받을 때만 해도 댕기열이 일본으로 확산이 돼서 일본에서도 되게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뜨거운 지역에 있어야 할 질병들이 점점 더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쉽게 퍼지고요. 당연히 퍼지고요. 그리고, 나무 같은 식물들도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수확량이 줄고요. 왜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먹을 것도 더 적어지고, 이제 오렌지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뭐 홍수나 가뭄 때문에 이제 수확량이 확 줄었고요. 그 와중에 질병까지 나무들이 이제 걸리면서 수확량이 확 줄었고,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갔고, 이제 일본에선 더 이상 우리 못 팔겠다. 그래서 이제 팔지 않는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되게 재밌는 기사였고, 기후변화랑 관련된 되게 여러 가지를 잘 짚어준 되게 좋은 기사였어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 다큐도 되게 오래전에 봤는데, 돼지풀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돼지풀. 되게 특이한 게, 이제 6.25 때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요. 6.25 전쟁 후에. 돼지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높고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더 빨리빨리 자라요. 근데 돼지풀이 문제가 뭐냐면 특히 아이들이 예민한데 이제 피부 질환을 유발하거든요. 그 다큐에서 얘기했던 게 아이들이 한강 근처에 뭐 거기를 가면 다 알레르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을 막 많이 찾는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인이 돼지풀이었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랑 당연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요. 자연재해 중에서도 허리케인, 토네이도 같은 것들은 더 커지고 개체수도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토네이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막 돌고 있는 토네이도가 있는데 지구가 환경이 습하고 더울수록 주위에 이제 습기를 더 많이 빨아들여서 이 사이즈가 확 커지거든요. 그래서 가뭄과 홍수가 되게 양극화돼요. 그래서 뜨거워지니까 이제 가뭄은 더 심해지고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제가 지난 편에서 얘기했던 그 포도가 쪼그라드는 걸 얘기했었죠. 가뭄도 같은 가뭄이지만 너무 뜨겁고 수증기가 너무 되게 강하게 빨려들이다 보니까 이제 되게 깊은 곳까지 수분이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가뭄도 되게 악화가 되고 그러면 그 수분들이 또 이제 수분이 많은 곳으로 또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토네이도 같은 애들이 점점 더 커지고 이런 사진들은 사실 기후변화 프로젝트에서 공유해주는 이제 슬라이드 보면은 약간 합성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거대한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태풍은 막 이만한데 자동차가 막 요만하다든지 막 그렇게 약간 거짓말 같은 사진 되게 많거든요. 이제 대부분이 오렌지를 많이 생산해내는 미국 사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사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또 되게 많이 받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고어 씨가 그 단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 제가 2014년에 남아공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을 때 동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그때 저 한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그 클라이밋 리더라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10몇 명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특이하다 그래서 그 단체의 스태프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있었고 따로 인터뷰도 막 하고 그랬어요. 이거 여길 왜 왔냐. 근데 그 당시에는 에세이를 써서 합격을 했어야 됐어요. 에세이도 되게 길게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굳이 한국이라는 멀리 있는 나라에서 남아공까지 자비를 들여서 에세이까지 써서 왜 여기까지 왔냐. 그런 게 조금 이제는 홍보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체에서 얘기한 게 너가 남아공까지 너 돈을 주고 자비로 날라온 게 관심이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분류한 국가들 중에서 자연재해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놨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런 교육을 하는 국가들을 선정을 할 때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국가, 도시를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당연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남아공에 간 거라 하더라고요. 이제 남아공을 선정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인프라가 제일 잘 돼 있고 어쨌든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분류되어 있다는 게 되게 생소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그냥 이 단체가 좋아서 갔는데 걔네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고로 자연재해도 되게 적은 편이고 사람들이 고로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도 이런 환경운동가를 이제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되게 뒷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2014년이니까요. 2014년이니까. 사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얘네가 한국에 트레이닝을 하러 왔어요. 처음으로 왔는데, 이제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만 해도, 어쨌든 한국은 이제 약간 우선순위가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아라고 하면 사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동아시아는 조금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일본을 걔네가 처음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국을 또 와서 저 같은 사람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또 했었죠.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알던 친구가
외계인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외계인이랑 UFO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손가락에 꼽는 굉장히 우수한 대학교의 교수님이 UFO랑 에일리언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학교 이름을 걸지 않고 자기가 그 강의 같은 걸 하고 다녀요. 그래서 에일리언 진짜 존재한다. 그 사람이 하는 강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제 친구가 다녀와서 되게 흥분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 헐리우드에서 국가에서 지원이 들어오는 영화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일리언이랑 UFO랑 관련된 영화를 제작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모르게 펀딩이 들어온대요. 이제 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자연재해랑 관련된 이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면 그 펀딩이 또 들어온대요. 만들라고, 잘 만들어서 성공하라고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국가에서. 근데 왜 에일리언이랑 UFO가 관련된 영화랑 자연재해랑 관련된 영화를 만들 때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냐라고 하면, 둘 다 이런 자연재해도 그렇고 에일리언도 그렇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에일리언 진짜 있고 UFO도 진짜 있는데 언젠가는 걔네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거다, 혹은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오픈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이건 약간 믿거나 말거나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되게 별것도 아닌 자연재해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진 않잖아요. 뭐 볼케이노가 막 터진다든지, 뭐 태풍이 막 마을을 쓸어버린다든지, 뭐 강력한 영화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 극심한 뭐 가뭄, 식량 부족,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이런 배경으로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게 진짜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라 그러고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라는 되게 믿거나 말거나의 소리를 이제 교수님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Climate change is real 이랬잖아요. 그때 상 받고 나서. 근데 그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Climate change는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Climate change가 현실이라는 얘기는 자연재해가 앞으로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되게 심해질 거고 우리도 살기가 되게 어려워질 거라고 하거든요. 뭐 돼지풀 같은 게 우리나라의 되게 대표적인 예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기후변화와 연결 지어서 돼지풀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벌써 우리가 해놓은 카본 풋프린트 때문에 우리 뒤에 세대 애들이 벌써 피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에 비해서 너무나 높기 때문에 돼지풀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카본 풋프린트가 우리 밑세대, 우리의 아이들에게 벌써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걸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이런 거를 기후변화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항상 많이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죠. 우리의 대부분들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자연재해가 있죠. 몇 년 전에 홍수 되게 심했잖아요. 뭐 강남에서 퇴근할 때 뭐 물이 이만큼까지 차서 어떤 남자가 뭐 다 비에 젖은 정장을 입고 막 차 위에 올라가서 누워있고 앉아있고 막 이런 사진 돌아다니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홍수, 큰 가뭄, 아니면 이런 질병의 유행,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의 유행이 1년 안에 타이트하게 붙어서 가까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좀 변한다 그래요.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예를 들어 9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1년 안에 그 모든 게 다 터졌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첫 번째 1년에 사건이 너무 많이 터졌고 9년 동안 조용하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지구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여기 살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가끔씩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그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댓글을 보면은 지구의 온도 상승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지, 오르기는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오르고 있는 속도랑은 비정상적으로 예전에는 되게 느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카본 풋프린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온이 급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man-made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림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기후변화랑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얘기할 게 되게 많고, 재밌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사실. 재미는 있지만, 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조심하고 각오를 해야 되는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그림은 아보카도도 그렇고, 이제 오렌지도 그렇고, 메시지는 똑같아요. 수확량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제 죽음을 표현하는 해골. 그리고 제가 오렌지색으로 작업한 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렌지를 제가 너무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렌지도 같이 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또 쨍한 컬러 되게 좋아해요. 반전되는 컬러 되게 좋아해서, 이빨 색깔이랑 이제 입 색깔이랑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기후변화 시리즈는 이제 작품이 더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도 또 다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제 좀 재밌는 기후변화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제 작품 설명을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